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교계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번 주 기독교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한 교계 기관과 단체들이 경북 성주를 찾아 사드 배치 전면 철폐와 백지화를 요구하며 평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복음주의권 단체와 교회가 연합해 파주 임진각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열고 남북의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여신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와 관련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지만 사회법원은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난 5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감신대 소속 학생들이 이규학 이사장 직무대행의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투쟁과 학교 종탑 고공 노성에 돌입했습니다. 성락교회 개혁파 교인들이 교회 재산 사유화 시도와 이른바 X동영상 문제 등을 이유로 김기동 목사와 그 아들 김성현 목사의 퇴진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CBS와 기독교 한국 루터회가 루터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공동기획을 마련했습니다. 500년 전 루터가 남긴 개혁의 정신과 그 흔적들을 찾아봤습니다. 한국 루터회와 루터 탐방에 동행한 천수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천 기자, 네. 다녀온 곳이 독일이었죠? 예, 어떤 도시들 방문했습니까? 공식적으로 루터의 도시라는 명칭이 붙은 도시가 두 곳 있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했던 아이슬레벤과 또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에 불을 당겼죠. 비텐베르크, 이 두 곳을 다녀왔고요. 또 루터가 유년 시절에 보냈던 아이제나흐와 사제로 교육받고 서풍을 받았던 에르푸르트 등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독일 분위기는 어떻든가요? 그러니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해이니만큼 축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다녀왔던 이 독일의 도시들은 거리 곳곳에 종교개혁 500주년 현수막이나 포스터 같은 것들을 붙여놔서 종교개혁 500주년의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는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하는 축제가 이곳 아이제나흐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Celebrated our Reformation party together on the marketplace, and we have good possibilities to speak together. And 아이제나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성 바르트부르크에도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바르트부르크는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던 루터가 1년 가까이 몸을 숨긴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하는데요. 성경의 저변을 확대함과 동시에 당시 독일의 다양한 방언을 통일하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So he connected the different dialects in Germany that we have in the 16th century, and he connected these different dialects to one German language with the translation. 바르트부르크에서는 특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당시 남발했던 면벌부의 원본과 루터가 작성한 95개조 반박문, 그리고 루터의 파면을 담은 교황 레오 10세의 칙서 원본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This is the paper from Pope to Luther for the excommunication. This is written in 1520. Yeah, very important paper. And this is original. 이곳은 루터가 태어난 직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슬레벤의 성 베드로 바울 교회입니다. 이 지역 초등학생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교회 안에서 특별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These are students from the local school, and they come here to learn about baptism. Not all of them are Christians, not all of them are baptized, but they try and understand why is that important for Christian person. 광장에는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다른 손으로는 교황의 파면 그 칙서를 구겨진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며 교회 개혁에 나선 루터의 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보다 특별한 곳도 다녀왔다고요.
네, 이 독일의 오래된 개신교회들은 사실 중세의 교회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여기가 개신교회당인지 또 가톨릭교회당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종교개혁 운동 당시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최초의 개신교회당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가우의 하르텐펠스 성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럼 종교개혁 당시라면 혹시 루터가 직접 설립한 교회라고 봐도 될까요? 네, 이 하르텐펠스 성 교회는 1544년 루터가 죽기 2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루터가 직접 설계에도 관여하고 또 헌당 예배도 드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교회는 작센주 토르가우라는 소도시의 하르텐펠스 성 안에 있습니다. 성으로 들어오면 교회임을 알리는 십자가나 첨탑이 없어서 입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치형 입구 주위에는 예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새겨 넣어서 루터가 중요하게 여겼던 십자가 신학을 강조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들어서면 중세교회를 장식하고 있는 그 스테인드 글라스나 화려한 조각 같은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예배당 앞쪽에 성찬을 위한 제단과 제대, 세례수를 담아두는 세례대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등 종교개혁 3대 가치를 담은 조각이 새겨진 설교대만 눈에 띄었습니다. 이 토르가우 하르텐펠스 성교회를 국내에서 처음 연구한 루터대학교 홍경만 목사는 교회 건축에 예배에 대한 루터의 개혁 정신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의로워지는 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여기도 오직 은총만으로라고 하는 이제 원리를 적용하는데요. 교회의 외형과 장식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로서 예배를 강조한 루터의 교회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되새겨야 할 루터의 가르침으로 여겨집니다. 그럼 이번 루터 탐방은요, 기독교 한국 루터회 목회자들도 동행했던 행사였나요? 맞습니다. 기독교 한국 루터회는 2년 전인 2015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5번에 걸쳐서 목회자와 평신도 또 청년들을 데리고 루터 탐방을 떠났습니다. 이번이 5번째 마지막 그 탐방이었고요. 루터 탐방에 나선 목회자들은 루터의 후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의 길을 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개혁했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후예로서 한국교회에서도 그러한 개혁의 불의에 보고 참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이어가는 뭐 책으로만 또 간혹 영화에서 배웠던 루터를 그 현장에서 직접 배운다는 것, 또 발자취를 돌아본다는 거는 루터의 후예로서 굉장히 이게 감동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어땠다고 반응들이 나왔나요? 말씀하신 대로 그 현장에서 직접 개혁을 이끈 루터를 만났다라는 감동으로 루터의 삶과 용기, 개혁 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기는 계기였다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함께 기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루터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아쉬움들을 루터교 목회자들이 좀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장로교나 감리교 목회자들 중에 루터교 목사들을 이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올해 이런 그 루터와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은 루터 교단이 한국교회에도 건강한 교회로서 좀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천수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의 수려한 풍경을 화폭에 담은 회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작가의 첫 전시회로 더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문화 현장 이사라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강원도 설악산의 고즈넉한 풍경. 울렁이는 파도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은 경포바다. 그리고 붉게 물든 용평의 가을 모습까지. 모두 강원도 강릉 일대를 소재로 한 작품들입니다. 이장우 작가가 시편 8편의 성경 구절에서 따온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를 주제로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이 작가는 4살에 자폐성 진단을 받고 7살부터 미술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강원도 강릉의 작업실에서
작품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주의로 그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하고 보여주고 사람들하고 기분 좋고 보여주고. 이번 전시는 작가가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강릉의 자연미가 돋보입니다. 이 작가는 작품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나가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그중 선별한 사진을 토대로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싶은 거 한 10점, 20점 그렇게 골라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시각 디자인에서 배운 이제 그런 자기가 나름대로 구도 같은 거 그런 거 편집하고 장우가 본 세상을 이제 그리는 걸로 철칙으로 하죠. 이 작가의 풍경화 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 인사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의료 자립을 위해 힘쓰는 기독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설립된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는데요. 오늘은 아프리카 미래재단 황영희 이사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아프리카 미래재단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네. 10년의 의미는 뭘까요? 제가 무엇을 했다기보다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이끄심이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10년 돌아보시니까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예. 각 국가별로 아프리카에서요, 여러 국가에서 지금 의료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몇 가지 국가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시 안내해 주시겠어요? 현재는 프로젝트 말라위와 프로젝트 에티오피아 등등 해서 15개국을 관여하고 협력하고 있는데요. 예. 네. 대표적인 것은 짐바브웨와 말라위 사역이 되겠습니다. 아, 그 아까 프로젝트 말라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인가요? 어떤 그 애를 키우는데 발달 장애 과정이나 이런 거 부모로서의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모유 수유는 어떻고 하는 생애 주기별 모자 보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머하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15개의 국가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의료 현실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문제라고 보시고요. 예, 그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재단이 한 역할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전체가 비난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의료 교육이 잘 안 돼 있어서 질병도 많고 또 의사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시엘라 아볼라에 대한 그 나라는 100명의 의사밖에 없었는데 600만 인구에 100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건으로 그 질병으로 인해서 50명이 죽었어요. 의사가. 의료진 절반이 죽었네요. 네. 우리나라는 안양시라는데 그것만 해도 우리가 400명이 넘거든요. 예. 네. 한 조그마한 도시 요게 30, 50만 되는 데서도 그런데 그런 부족한 나라에서 교육도 물론 의료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질병이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게. 그런 교육 시스템, 의료 교육 또 모자 보건과 하지만은 전반적인 의료 교육도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로 학생들에게 뭐 위생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세요로 교육도 시켜주시고 교육도 하고 의료 공부도 또 이제 후원해서 시키고 그러니까 의료인 양성을 하시는 거죠? 예, 의료인 양성도 하고. 그럼 의료인 양성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짐바브웨 올해 하고 작년 하고 다 모두 의료인을 병원에 미리 몇 년 전부터 데리고 와서 심장 수술을 못 하니까 말라위는 대통령까지도 심장 말로
남아공에 가다가 비행기 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니까 그 심장병에 대해서 저희 나라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10명씩 1년에 그 직접 시스템에 그분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의사들이 참여하게 하면서 저희들 서동만 교수가 가시고 우리 의료팀이 10명씩 가갖고 또 그 현지 의사들 합쳐서 15명 해서 그 수술하는 장면을 한 10일간 케어까지 합쳐서 10일간 있으면서 해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거 등등 해서 이름 말하려면은 또 간호사까지 오고 하는 거는 수없이 많죠. 네, 여러 활동을 하시는데 그중에 현지 의료인 양성에 또 가장 큰 좀 비중을 두고 계신 편인 것 같아요. 네. 현지 의료인들이 정말 재밌게 자기들이 이제 이겨나가는 힘을 길러준다고 아주 좋아하십니다. 예. 네, 이사장님도 산부인과 의사이시잖아요. 네. 의사로서 아프리카 의료봉사 많이 다니셨을 텐데 다녀오셨을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없었던 그 옐로우 피버, 황색열 같은 이런 거로서 애들이 죽어가는구나. 말라리아와 그런 거 등등을 보면서 안타깝고 의료시설 잘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예방주사라든지 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거 하나 죽을 병도 아닌 걸 갖고 죽고 있구나. 그래요. 정말 필요한 줄 모르고 그 다음날이라도 또 다시 일할 수 있고 생기가 납니다. 네. 정말 조금만 약 쓰면은 다 살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그들을 뭐 도울 수 있다는 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시군요.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후원자와 아프리카를 위한 그 뜨거움 또는 그 눈물, 그 긍휼함이 계신 분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애 많이 쓰셨고요. 후원자분들도 참 많이 감사한 마음 지금 전해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아프리카 미래재단이 펼쳐갈 사역을 또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황영희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BS 주말 교육의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